솔직히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트레이더가 살아남기 힘든 큰 이유가 전략에 대한 승률도 있지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함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비중 조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매매를 조금이라도 하고 계시거나 이미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속으로 0.1초 만에 이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손익비나 확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비중 조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부동산 안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부동산으로 생각해 보자면 상권에 따라 유동 인구에 따라 입지에 따라 금액을 많이 투자할 건지 적게 투자할 건지가 갈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익이 나도 계속 제자리이거나 열심히 차트 공부를 해서 수익은 제법 나는 것 같은데 수익은 쌓이지 않는 일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물을 가득 채우려면 당연히 깨진 항아리 밑을 물이 새어나오지 않게 완벽히 막아야겠죠. 지금부터 그 비밀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어떤 매매를 하던 다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돌파를 하든 눌림을 하든 어떤 셋업이건 간에 동일한 금액을 리스크로 설정하는 거죠. 셋업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만 해도 자주 활용하는 전략이 최소 5개나 됩니다. 이런 전략마다 다 같은 비중으로 진입을 할까요? 아니죠. 저도 예전에 실전 매매 영상에서 정말 많이 언급했었지만 비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에 손실을 1000불을 받더라 정말 확률이 높은 셋업이 오면 그 다음 거래에 1000불, 10,000불 이상 법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비중 조절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셋업에 따라 리스크를 조정하는 겁니다. 간단히 3가지 전략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품질에 따라 가장 좋은 건 A, 중간은 B, 그리고 그렇게 좋지 않거나 볼만한 건 C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A 전략은 매우 높은 확률과 높은 손익비를 자랑하는 기법입니다. 그럼 그 기법은 평상시보다도 더 높은 1.5배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대신에 이런 셋업은 하루에 몇 번 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이런 셋업이 나온다면 그 셋업은 A 전략이 아니라 B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B 셋업은 하루에 최소 5번 이상 나오는 전략입니다. 확률이 70 이상으로 높거나 아니면 손익비가 압도적으로 괜찮은 자리면 좋습니다. 비중 조절의 수량은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 셋업은 굳이 해볼 만한 거래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나 최근 테스트하고 있는 전략은 비중을 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0.5로 줄이거나 아예 입질이만 하는 경우는 0.1로 줄여서 보수적으로 깁니다. 여기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을 꾸준히 쌓아나가는 직장인분들 포함 프로 트레이더들은 매일 하는 일입니다. 이런 리스크 조정이 하루에 $500에서 많게는 몇천 달러까지 차이 납니다. 이런 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준수와 용민이가 있습니다. 준수와 용민이는 완전히 같은 전략을 사용하며 둘 다 수익성 있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준수와 용민이가 같은 차트를 보면서 같은 셋업을 같은 날, 같은 자리에 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준수는 셋업에 따라 동쪽으로 리스크를 더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는 같은 거래에서 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반면 용민이는 비중 조절에 대한 생각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5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물론 둘 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벌써 버는 금액에서 15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반대로 준수와 용민이가 같은 셋업에서 손실이 난다고 했을 때 준수는 셋업에 따라 리스크를 조정할 것이므로 50만 원의 손실을 입겠죠. 마찬가지로 용민이도 50만 원 손실을 입겠지만 아까 거래를 가져와서 합쳐보면 준수는 그래도 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차감한 150만 원 누적 수익이 되는 것이고 용민이는 번 게 어느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셋업이 정말 효과적인지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보통 모멘텀 브레이크 전략이 높은 셋업이라고 대부분 시장에서 여겨집니다. 여기서 모멘텀이란
어떤 강한 거래량이나 어떤 강력한 뉴스에 의해 촉발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뉴스는 배제하고 그냥 거래량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거래량만 봐도 사실 사람들의 관심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매매 전략은 전일 고가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했을 때 진입했고, 손절은 돌파봉 아래에 손익비는 1.5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준수는 A급 셋업이라고 생각했고, 원래 투자하던 계약수의 2배를 들어갔습니다. 리스크는 $500, 수익은 $2,000불로 설정했고요. 결과적으로 $2,000 수익이 났습니다. 반대로 용민이는 그냥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진입했고, 수익은 $500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 셋업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셋업은 비교적 자주 나오는 패턴으로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21선 눌림 매매 패턴을 적용하였습니다. 5분봉 상단을 캔들이 찢었을 때 21선 아래에서 음봉 3개, 양봉 1개의 패턴을 활용했으며, 준수와 용민 역시 같은 셋업으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준수와 용민이는 같은 리스크를 가졌기 때문에 수익은 같겠죠. 마지막 세 번째 셋업입니다. 1분봉으로 단기 매매를 진행했고, 둘 다 추세선 돌파를 활용했습니다. 결과는 손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준수는 0.5, 용민이는 같은 한 계약으로 진입을 했었고, 결국 둘 다 손실로 마감했지만, 준수는 $250 손실, 용민이는 $500 손실로 준수가 더 리스크 방어에 준수했죠. 이렇게 준수와 용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간단한 셋업의 차이와 비중 조절만으로도 수익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히 동적으로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레이북을 연구해야 됩니다. 각 거래 유형 ABC별로 20개 사례를 분석합니다. 사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기서 특징을 식별할 때에는 거래량이나 추세 트렌드, 프라이스 액션 등을 참고하고요. 여기서 셋업을 매길 때는 A는 적당히 높은 확률이나 손익비 위주로 세팅합니다. 평균 1시간에서 3시간 이상 홀딩이 가능하거나 추세를 따라가는 셋업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B 셋업은 데이 트레이딩용으로 하나 둡니다. 평균 확률은 60%에서 70% 이상이면 좋고 55% 이상도 좋습니다. 손익비는 손실과 수익 동일 비율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C 셋업은 스캘핑용으로 보거나 아니면 최근 통계를 진행 중인 셋업을 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요약합니다. 아까 용민의 사례를 봤듯 정적 비중은 모든 거래에 동일한 리스크를 설정하므로 손익이 저하되는 문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준수처럼 셋업별 리스크를 조정해야 손실을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폭 조정의 힘이 장기적으로는 압도할 수 있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차트 앞에 앉으셨다면 너무 많은 정보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세 가지 셋업에만 집중해 보세요. 작은 리스크 조정 하나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고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바로 내 전략을 일관되게 실행하면서 승률과 수익률의 차이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셋업을 다 언제 배워가시는 분들은 함수사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고 채널톡으로 연락 한 번만 주시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B급 이상의 셋업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함수사에 수많은 고퀄 영상들이 많으니 손실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